네, 큐플래닛 시청자 여러분, 퀴어돌 영어방 또다시 새로운 에피소드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마밤. 마밤. 네, K-팝 아이돌들 여러 가지 매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퀴어한 매력이 있다고 평가를 또 많이들 해주시고 또 그런 이유로 많이 사랑도 해주시는데요. 모여 앉아서 아이돌 한 명 붙잡고 이 사람이 얼마나 퀴어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그런 매력을 누가 제일 세상에서 가장 잘 안다? 바로 팬들이죠. 네, 그래서 저희 퀴어돌 영어방은 팬들이 직접 자기 아이돌의 퀴어한 매력을 영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큐플래닛의 기획자 필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퀴어돌로지 기획자 연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다에서 기자로 일하는 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어떤 아이돌 또 다루게 될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 아이돌 또 하면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안무가 있는데요. 요런 안무를 쳐. 어두운 조명 아래. 앞뒤가 아이돌을 소개하려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춤을 추고 싶어서 아이돌을 소개하는. 네, 바로 태민입니다. 사실 이제 태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퀴어돌이라고 명명을 하기 전부터 사람들이 뭐 이분에 대해서 뭐 젠더리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경계를 가로지르는 가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흔히 얘기하는 그 머글들, 퀴어가 아니신 분들이 할 정도로 약간 이분이 뭐랄까 그 다른 분들이 약간 그 퀴어계의 그 입구를 지키는 캐리베르스 같은 존재라면은 이분은 약간 이미 옥좌에 앉아있는 염라대왕 같은 느낌. 소문난 맛집. 소문. 큰일 나. 큰일 나. 왜요? 왜 맛집이면 안 돼요? 왜 큰일 나는 거지? 네, 아무튼 네. 저희 지체할 거 없이 또 태민의 퀴어한 매력 쪽으로 풍덩 빠져들기 위해 영업을 해주신 팬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담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구나. 진짜를 만족 못하셨다.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선생님. 아니, 아니야. 여기는 주객 견도야. 약간 자기를 뽐내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커. 네, 담님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큐플래닛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담이고요. 태민의 9년차 팬입니다. 우와. 9년. 와. 그러면 거의 샤이니 솔로 하기 전부터 솔로 데뷔 때 데뷔 입덕해서 때부터 입덕해서. 네, 2014년에 솔로 데뷔를 했거든요. 네. 요런 안무를 쳐. 어두운 조명 아래. 앞뒤가. 약간 저희가 본격적인 영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조금 또 얼음장 같은 분위기를 깨는 또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혹시 두 분 좀 담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사실 약간 태민을 영업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새삼스럽잖아요. 약간 내가 굳이 영업을 해야 되는 위치인가? 약간 이미 옥좌에 계신 분을 약간 영업을 해야 하나 했을 때 뭔가 이번에 약간 새삼스럽게 여기에 또 약간 나와야겠다 혹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있다면 약간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굳이 입 아프게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하지만 대부분 태민의 퀴어이라고 하면 무브 밖에 얘기를 보통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무브를 포함해서 생각을 해왔지만 다른 작업들도 함께 얘기하면서 또 현재까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태민을 좋아하기 전에 혹시 K-팝 다른 아이돌을 좋아했다거나 이런 건 없으셨던가요? 태민이 K-팝 처음 입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잡았네. 진짜 잘 잡았다. 그러면 정말 순정 팬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순덕. 네, 9년차 태민 팬 담님의 태민의 퀴어한 끝판왕 매력 영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님 시작해주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태민은 2008년 데뷔하고 2014년에 솔로 데뷔를 했고요. 이거는 지금 두 번째
앨범이자 첫 번째 정규 앨범 1집 프레스잇의 티저 이미지이고요. 아. 공식 사진입니다. 공식 티저 이미지고요. 당시에도 팬들이 이미지만 접한 팬들이 이거 합성 아니야? 어디서 사칭 계정이 만들어 온 거 아니야? 라고 말들이 있었지만 타이틀곡 Press Your Number라는 타이틀곡이고요. 이때 말하자면 나르시즘 컨셉 나르시즘 컨셉. 을 뮤비의 주요 테마로 잡고 티저도 지금 이런 식으로 태민과 태민이 키스하고 있는 모습을 낸 거고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더블로 좋다. 좋은 거 더하기 좋은 거는 좋은 것까지 저는 지금까지도 태민의 솔로 커리어를 한 단어로 얘기해야 한다면 그 테마는 나르시즘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뮤비에서 굉장히 직접적인 방식으로 나르시즘과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뮤비 장면이에요. 네. 뮤비의 스토리라인이 뭐랄까 양아치 같은 태민과 그의 친구들이 편의점을 털고 편의점 여직원을 납치해서 뭔가 그런 내용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초반부에 이렇게 여직원을 총으로 위협하던 태민의 모습이 비춰지지만 후반에 가서는 둘 다 태민이 되어 있죠. 여직원이 태민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식으로 뮤비에서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납치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 바지 납치된 여직원은 비교적 멀쩡하고 있고 있는데 본인은 더 찍고 노출시키고 약간 최근에 나왔던 크리미널 뮤비에서도 범죄자와 피해자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때 태민 본인이 직접 얘기했었던 것이 Press Your Number 때처럼 다른 대역을 쓸 당시에 어떤 분들이 보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납치하는 사람과 납치당한 사람의 모습을 둘 다 내가 했다라고 실제로 태민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실 정말 많은 이미지들이 태민의 나르시즘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지금 일본 활동곡이었던 Under My Skin이라는 뮤비의 비하인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크리미널 티저인데 조각상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담고 있어요. 사실 이 사진 지금 저 사진 지금 되게 어두운데 밝기를 밝혀보면 태민의 눈은 카메라를 향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소름. 아 진짜 소름. 진짜 소름. 밝기 밝혀본 사람은 알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밝기를 딱 밝혀봤을 때 눈이 마주쳤을 때 진짜 소름 돋을 것 소름 돋을 것 같아. 같아. 최고의 티저. 그러니까 사진을 그대로 봤을 때는 시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카메라 밝기를 높였을 때는 시선이 나를 향한다는 거는 얘가 단순한 피사체로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안 서는 거잖아요. 나랑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와 밝을 때에 이 사진의 이 사람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도 너무 되게 희화한 것 같아. 나 엄청. 소문난 맛집. 소문.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태민이 자기애를 보여주는 방식은 이렇게 뭐 납치범과 납치된 피해자를 둘 다 본인이 해버리는 방식. 이게 막 에로스도 푸시케도 내가 하겠다. 그니까.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도 둘 다 내가 하겠다. 이런 진짜. 그래 되게 신화적인 어떤 그런 모티프에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울을 본다거나 무생물인 조각상과 함께 찍힌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태민의 솔로 커리어에서 태민의 세계 안에는 오직 태민만 있다. 진짜. 찢었다. 그러니까. 찢었다. 아니 근데 나는 나르시시즘이라는 테마 자체가 진짜 퀴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동성애라는 것도 나르시시즘이랑 옛날에는 많이 약간 결부되어서 다뤄졌던 것이 그러니까 맞아. 같은 맞아요. 성별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뭔가 되게 막 학술적으로도 아니면 많은 어떤 모티브들로도 그걸 되게 나르시시즘의 영역으로 많이 가져와서 얘기했던 것도 같고 사실은 지금 현대에 와서 어떤 퀴어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차별도 많이 받고 모두가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실 정체성인데 어느 정도의 약간 나르시시즘에 대한 환상 없이는 그 프라이드를 유지하는 게 나는 조금
어렵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자기 긍정 이런 걸 넘어서서 진짜 뭔가 자도취? 퀴어한 나에 대한 도취? 난 이런 게 조금 약간 특히 한국에 살고 있는 퀴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나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르시시즘을 좀 퀴어 뭔가 그런 의미에서 좀 공감을 느낀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퀴어 문화 안에서도 거울식이라는 말도 있고 맞아. 그 뭐예요? 거울식. 거울식. 마치 나랑 똑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울식. 맞아. 좀 공감을 느낍니다. 저는 여자 만나도 태민 같은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도 태민 같은 남자 만나는 바이거든요. 아니 근데 태민 같으면 누가 거부하겠어요? 아무도 거절 못해요. 이런 나르시시즘의 테마가 사실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무브가 된 것이죠. 무브 전설. 이미 뭔가 빌드업이 되어 있었네요. 네, 맞아요. 사실 팬들 사이에서도 태민이 어쨌든 데뷔 초부터 좀 요정 같은 이미지, 중성적인 이미지, 뭐 여자보다 예쁘다, 뭐 이런 수식어들을 항상 듣고 있었기 때문에 태민이 두 번의 솔로 활동을 한 다음에도 이게 그냥 뭐 잘 팔리는 컨셉이니까 라고 조금 보수적으로 약간 너무 실망하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무브가 나오고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그가 빌드업 했구나. 빌드업한 것이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컨셉과 이런 이미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알 수 있는 점에서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보통 무브에 대해서는 그 안무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마치 뭔가 이제 예전의 디바들, 엄정화나 이런 디바들의 남성 버전이나 혹은 후예로서 많이 호출하는데 사실 이때 태민은 예전보다 훨씬 벌크업을 했어요. 맞아요. 이 당시에. 그래서 말하자면 안무는 굉장히 여성스럽게 자신의 몸은 이전보다 더 남성스럽게 만들어서 이런 젠더 표현들을 양극단으로 가져간 다음에 그것을 둘 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나온 게 무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저 뮤비가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했던 건 계속 CCTV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남성은 어떤 관음의 대상으로 사실은 잘 여겨져 오지 않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 아까도 뭐 거울을 보는 자신이라든지 그게 사실은 별로 어떤 남성의 영역이 아니었는데 여기도 보면 계속 CCTV가 뭔가 태민을 약간 관음하듯이 지켜보고 그 화면이 계속 나오고 나는 그런 게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배덕감 느껴지고. 정말요? 아니, 혼자 나만 느끼신 그랬어? 나만 그랬어요? 나만 그랬어? 난 되게 분석적으로 봤는데. 그래요? 그랬구나. 저 약간 죄 짓는 기분 즐기면서 약간. 팬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첫 번째 활동이었던 궤도 때는 사실 앞머리를 진짜 여기까지 길러가지고 스모키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카메라에 항상 좀 눈이 좀 가려져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무브에서 되게 똑바로 봐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도 사실 팬덤에선 되게 큰 변화로 느껴졌어요, 저에게는. 아니 저렇게까지 빌드업 할 때 나는 저 스태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너무 궁금하다. 아니 너무 내가 보기에 너무 치밀한 빌드업이고 기획이 되게 사진 하나하나까지 엄청 촘촘하게 약간 의미화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나를 봐라고를 딱 하는 게 어떤 성장의 서사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이전과 달라. 이게 지금의 나야. 나를 봐인데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면 약간 소년에서 남자로가 보통 많이 쓰는 루트인데 태민은 소년에서 남자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슨 디바를 그대로 카피한 것도 아니고 어떤 가운데 어떤 지대에서 나를 봐라고 하니까 약간 더 그게 더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희한하게도 약간 퀸의 느낌은 또 아니에요. 내 기준에서. 퀸의 느낌은 아니야. 전형적인 남성성이나 전형적인 여성성 이런 것을 어떻게 자기 식대로 잘 조합하고 만들어서 결국은 그냥 이게 태민이구나 라는 감상을 이끌어내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에 뒷받침으로써 빌보드 뮤직과 했던 인터뷰인데요. 코레오 안무에 남성적인 움직임과 여성적인 움직임을 모두 녹여내려고 했다. 그리고 남성 퍼포머들은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 여성 퍼포머들은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이런 의도를 밝혔던 인터뷰라고 가지고 왔고요.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미디어 픽이라는 코너에 있는 몬트 기사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번 콘셉트가 젠더리스다. 그러니까 태민은 태민일 뿐. 우리는 그저 고유한 태민을 마주하는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저기 들어가 있네. 아니, 그들도 근데 그들도 이걸 했네. SM이 태민을 덕질하고 있는 거 같아. 무브의 안무는 스카와라 코하루 씨가 함께 협업 작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무브의 뮤비가 3개가 있는데 세 번째 뮤직비디오에 태민과 코하루 씨만 나오는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지금 태민과 코하루 간에 어떤 텐션이 있다기보다는 그저 빗속에서 춤추는 두 사람의 댄서? 그래서 이 둘이 정말 이분법적으로 뭐 남성 댄서와 여성 댄서 이렇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나누는 그런 댄서의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 퀴어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의상의 고정관념도 보통은 여성 댄서가 조금 더 많은 노출을 하는 그쵸. 것처럼 것이 약간 관례처럼 나오는데 여기서는 태민이 더 많이 몸을 드러내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약간 배덕감 느껴지고. 가장 최근에 마지막 활동이었던 어드바이스 활동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남성 댄서분들이 계시고 안쪽에 여성 댄서분들이 계시거든요. 태민의 복장은 오히려 여성 댄서분들에 더 가까운 남자 아이돌들이 크롭티를 사실 많이 입어요. 그래서 크롭티를 입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퀴어하다고 얘기할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크롭티를 보통 남성 아이돌들이 입을 때 저는 2가지 패턴이 있는데 엑소의 카이 씨, 엑소의 카이 씨, 좋다. 몬스타엑스의 션우 씨, 원호 씨, 그리고 아스트로의 문빈 사나 유닛. 이런 되게 키도 크고 남성적인 체격을 가지고 있고 육체미를 복근으로서 강조하는 이런 남성 아이돌들이 입는 크롭티는 사실 저는 그냥 남성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남성미를 강조하고 있다. 신필규가 좋아한다. 무척 좋아한다. 그냥 걸어놓고 싶죠 벽에. 식스팩을 강조하는 그런 의상. 사실 서구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식스팩과 남성미를 오히려 예전에 스포츠 스타들이 입었던 그런 크롭티. 그리고 이쪽은 데이빗 보이의 크롭티. 이런 식으로 남성미를 강조하는 크롭티가 있는가 하면 이런 식의 크롭티 사용법도 있는 것이죠. 어드바이스가 이때 힙합 곡이었어요. 네네. 거의 처음으로 힙합 곡을 이제 태민이 도전했었는데 이 뮤비가 공개되고 난 이후에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된 지점은 이거는 걸스 힙합이다. 이건 걸크러쉬가 온다 지금 태민한테. 이런 감상을 가졌었습니다. 진짜 약간 스우파에 나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걸 또 저는 막 카피를 했다는 느낌보다는 태민화 시켜서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 어드바이스 노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랩이네. 그리고 어드바이스 노래도 되게 높아요. 이게 여성 키예요 거의. 네. 태민에게서 걸크러쉬를 느꼈던 활동이었고요. 근데 그때 진짜 되게 퀴어한 것 같아요. 걸크러쉬를 느꼈다는 것도. 맞아.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민의 컨셉 3가지를 꼽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태민의 팬이면서 동시에 태민의 커버 댄스를 추고 있는 K-pop 커버 댄서인데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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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가 나온다. 아니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오. 근데 왜 갑자기 당황하시나요? 너무 사진 끌어와서요. 저렇게 가져와 놓으시고. 이미 넣으셨는데. 넣으셨으면서 막상 하려니. 차례대로 크리미널, 이데아, 어드바이스
가장 최근에 찍은 건 사요나라 히토리라는 아. 이것도 코하루 씨와 함께 작업한 어. 일본 활동곡이고 그거 진짜 뮤비가 대박인데. 팬으로서 볼 때랑 K-팝 커버 댄서로서 볼 때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아니면 태민 춤을 출 때 어때요? 좀? 첫 번째로 잘해서 좋아하고요. 아, 첫 번째로 춤을 잘 춰서 태민춤 추는 걸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좀 계속 오타쿠의 심장을 때리는 맞아. 그리고 제가 엠버의 춤도 춰봤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되게 퀴어하다고 생각되는 아티스트들의 안무를 출 때 되게 좀 젠더적인 중립지대에 있다라는 감각을 스스로 받고 뭐 남성적인 것, 여성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춤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몸짓을 했을 때 이것이 뭐 굳이 어떤 식으로 어떤 남성적인 것으로 여성적인 것으로 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좀 더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민의 춤을 추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얽매이지 않는 감각? 나 자신과 춤의 좀 기술적인 면들에 집중할 수 있는 점? 사실 이렇게 춤을 추면서 나 자신에 집중한다? 이것도 되게 태민 같은 말. 그게 RCC즈. 이제 마무리 멘트로 태민이 되게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고 사람들이 제가 나이를 먹고도 이런 이미지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쟤도 뭐 다른 남자 아이돌들처럼 몸을 키우고 막 문제되는 발언들을 하고 사회면에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지금 군대도 다녀오고 30대가 된 태민도 저는 여전히 팬으로서 지켜봤을 때 계속 재미있는 작업물들을 만들어주고 여전히 퀴어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민의 음악도 기대해주세요. 사회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면 무언가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역할 모델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을 가둬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문제되는 발언도 하고 내 직업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사회가 정해준다는 것이 그 한계를 맞닥뜨렸을 때 사실 쉽게 좌절하기 되게 쉽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의 아이돌로서의 수명은 뭐 여기까지야 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년 같은 거 못하니까 이제 좀 벌크업해서 남자가 되어볼까? 뭐 그러니까 이게 경로가 되게 한정적이었다면 약간 태민이 그렇지 않은 약간 가능성 그리고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경로를 되게 많이 열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사실 이제까지 받아왔던 것 같아요. 태민한테. 특히 태민의 컨셉과 이 퍼포먼스 위주로 이렇게 또 보긴 했지만 또 사실 그의 노래 속에도 어떤 자기만의 독보적인 좀 퀴어함을 담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좀 인상적인 어떤 가사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태민의 노랫말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무브의 똑바로 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요. 약간 그 똑바로 봐 할 때 약간 그게 뭘로 이렇게 똑바로 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턱 잡히는 느낌. 턱을 왜 잡아요? 개인 취향 아닌가요? 턱 잡히는 느낌. 턱을 왜 잡아요? 턱을 왜 잡아요? 섹시하죠. 진짜 이상할 것 같은데. 네, 답을 해주시면 그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수록곡 얘기를 하나 해보고 싶은데 데뷔 앨범에 Pretty Boy라는 수록곡이 있어요. 이게 같은 그룹의 종현 씨가 써준 가사거든요. 태민이. 그래서 가사의 내용이 뭐 나를 예쁘게만 어리게만 보고 너희들이 뭐 나를 뭐 이렇게 막 마음도 약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도
사실 난 너희들의 상상 밖이야 이런 내용의 가사예요. 이렇게 프리티보이라는 되게 직관적인 제목을 가져와서 그러면 사실 이 뒤에 그런 뭔가 그런 식으로 막 어린 소년, 예쁜 소년 이런 식의 것들을 부정하면서도 몸을 키웠다거나 혹은 뭐 나의 어떤 내 성격이 뭐 어떻게 남성적으로 잘났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사실 가사 내에서 하지 않거든요. 그냥 겨우 그 정도밖에 상상 못해? 이런 내용이거든요, 가사가. 프리티보이의 가사도 되게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재밌다. 자기가 안 예쁘단 얘기는 아니야. 프리티가 아니란 얘기는 아니야. 그치. 프리티한데 너네 어. 상상 밖이다. 바뀌다. SM이 태민이 덕질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저희 담님의 영업과 또 날카로운 질의응답 또 잘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저희가 담님의 영업 내용 그리고 질의응답의 내용을 기반으로 만약에 내가 와우 태민 so 퀴어 홀리 퀴어 이래가지고 정말 빠져들었다 입덕한다 라고 하면은 입덕합니다 팻말을 태민의 퀴어함 정말 너무 잘 전달되었고 인정은 하지만 사실 난 이미 입덕을 했어. 2번 입덕할 수가 없어. 아니면 뭐 여타 다른 이유로 입덕까지는 하지 않지만 네, 내가 당신의 피칭 내용, 태민의 퀴어함 인정합니다라고 하신다면은 인정합니다. 팻말을. 다 들었는데 이게 뭐 퀴어한 건지 사실 내가 보니까 쉽게 이거 안 주는데 좀 아리까리하다. 이거 좀 더 들어보고 더 생각을 해봐야지 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지켜보겠습니다. 팻말을 들게 됩니다. 네, 과연 어떻게 판정이 나올지 다들 마음에 결정하셨나요? 네.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미 안 야바위가 뭐야? 내가 헷갈리는 거 아니야? 셋, 둘, 하나 하면 들겠습니다. 네. 네. 셋, 둘, 하나, 빠밤. 빠밤. 입덕 인정. 제가 사실 이 두 가지를 놓고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막 태민 팬이에요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에게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입덕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어떤 의미에서 무브 이후로 그는 너무 정말 지독하게 유혹적이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그의 모든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의 머리카락 한 올에까지도 나를 유혹하는 그래서 더 이상 입덕을 다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저도 인정인데 사실 조금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조금 다른 편에 비해서 약간 조용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남돌에 좀 약하거든요. 남돌에 사실 관심이 잘 없고 남돌에 저분은 또 다른 의미로 지독해. 네, 지독해요 저도. 그래서 남돌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사실 걱정을 했었어요. 제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좋았다. 왜 태민이 퀴어 돌로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됐고 그리고 올해 미국이 그 뮤지컬 어워즈로 되게 유명한 토니 어워즈에서 이제 성별 구분하는 걸 없앴거든요. 배우들 상을 뭐 여우주연상상, 남우주연상상 이런 걸 없애고 나서 올해 논바이너리 배우가 2명이나 상을 받았어요. 약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약간 K-팝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을 가지게 됐다. 그런 점에서 인정합니다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거장을 모시게 되었어요. 꼭 이 무지개 사실 저도 뭐 필근님과 같은 이유로 사실 인정을 들까 하다가 어떻게 다시 입덕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거장에게는 무지개를 예우 그쵸, 예우 체험에서 꼭 이 입덕의 깃발을 들고 싶어서 다시 입덕하는 것으로 그래서 입덕합니다를 들었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2 인정, 1 입덕으로 영업에 성공하셨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또 출연자 분들에게 어쨌든 본인이 사랑하는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그 아이돌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아이돌에게 이야기를 못하면 또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길지 않고 간략하게 어떤 태민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한번 저희 개인 카메라 보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민 곧 하는 샤이니 컴백도 기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하반기에 꼭 솔로 콘서트 좀 열어주세요. 요구. 3일로 해주세요. 오. 하반기에 솔로 콘서트 3일 열어주시고요. 사실 태민이 예전에 유튜브에서 본인 커버하는 댄서들 다 찾아본다 하는 말 기억하고 있어요. 박쓸 수도 있겠네. 갑자기 그래서 태민이만큼 춤을 잘 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활동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미없으면 탈덕할 거예요. 안녕. 왜 이렇게 나 웃기지? 짠? 가슴이 그러니까. 찡. 근데 왠지 태민은 재미없어도 탈덕할 거예요라는 말에도 일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나는 생각할 것 같아. 내가 본 태민은 은근 흔들리지 않아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의외로 되게 자기 성적에 집착해요. 아니 그리고 그래요? 생각보다 되게 팬들과의 좀 유대 관계를 맞아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아쉬워하더라고요. 많이 성장했어요. 나하고도 흔들렸어. 그만하세요. 진짜. 네, 오늘 저희 퀴어돌 영어방 또 다른 퀴어돌이자 또 저희가 시작부터 이거 끝판왕 아니냐라고 했었던 태민 영업을 들어보았고요. 네, 영업 성공과 함께 또 훈훈하게 프로그램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 재밌게 즐기셨다면요. 앞으로 저희가 또 힘을 내서 또 영상을 또 찍고 만들 수 있게 응원하는 의미에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진심 좀 당하다. 김밥을 얼마짜리를 매겼는데. 김밥을 안 된다고.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죽어가. 좋은 거 같잖아.